오늘 할 내용이 중간고사 치를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전체 내용이니까 어차피 중간고사에서 해야 될 내용이 요약 겸 다시 한번 반복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슬라이드를 PPT를 만들면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가 쉽고 빠르게 잘 만드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경우예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일단 보고서부터 자료부터 만드는 것부터가 어렵고 주제만 딱 주어졌을 때 그거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고 거기에다가 발표용 PPT 슬라이드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지금까지는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쉽고 빠르게도 힘들고 잘 만들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쭉 보아왔듯이 이런 인공지능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이 이상적인 경우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걸 보았었죠. 그죠? 쉽고 빠르게 잘. 그래서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제 보는 것인데 하는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1은 우리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케이스 2부터. 자료가 케이스 2에서 자료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차피 케이스 1은 케이스 3에 해당이 돼요.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디자인 적용시켜서 빨리 하는 방법이 케이스 3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실제 평가는 케이스 2부터 케이스 4까지 하더라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케이스 2부터 바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미나이를 먼저 실행을 시켜야 되죠. 제미나이를 먼저 실행시키는데 일단 구글로 들어와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로그인이 돼야 본문 영역에 프로필이 나타나죠. 그리고 요 0.9개짜리 구글 앱스를 누르면 우리가 위에 자주 사용할 거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죠? 요 연필 모양을 이용하면 수정해서 수정할 수 있는데 수정이라는 게 결국 밑에 거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제미나이를 실행시킵니다. 제미나이는 일단 무료 버전이라도 여기 보면 사고 모델이라는 걸 두 번째 거죠. 사고 모델이라는 걸 제공을 해서 거의 반 프로 버전이죠. 복잡한 문제 해결을 조금 이렇게 심도 있게 찾아서 해주는 모델입니다. 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만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하루에 그렇게 사용할 것 아니면 충분합니다. 다음날 되면 또 리셋되니까 일단 사고 모델로 합니다. 그 다음에 도구를 보면 여러 가지 도구가 있죠. 이미지 만들기 기능도 있고 캔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용할 거죠. 나중입니다. 지금은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PPT 슬라이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딥서치, 굉장히 깊이 있게 폭넓게 자료들을 찾아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음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학습 가이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느 모델이죠. 이미지를 만들 때 우리가 직접 드로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 이미지를 글로 설명하는 거죠. 어느 모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보통 이제 베이스가 되는 그림을 한 장 주고 그걸 어떻게 만들라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캔버스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줘야 됩니다. 음악 마찬가지죠. 직접 이렇게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서 내가 만든 음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취미부터가 혹시 압니까? 유명한 작곡가 될지. 자, 일단 사고 모델로만 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많은 주제가 있지만 병원 내 노인 환자 낙상사고 예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거를 여기다가 타이핑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낙상사고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데 간호사 입장에서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간호사 입장에서 전략으로 삼을 만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만들려고 한다. 그거에 대한 최종적으로 발표 슬라이드까지 만들려고 하고자 하는 게 지금 목표죠. 근데 우리가 프롬프트를 줄 때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일단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맥락, 얘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앞뒤 문맥을 어떤 관점에서 대답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출력 형식이죠. 이런 것들을 충실히 잘 주어야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만 주어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개별화를 시켜놨죠. 그죠? 그래서 이 설정 및 도구의 개인별 맞춤 AI 쪽에서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다시 열든지 다시 보기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안 되는데 계속 기다리는 거는 좀 그래요.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그래도 안 될 때는 컴퓨터 껐다가 다시 켜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들을 질문할 때마다 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말했던 게 이런 개별화 설정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다루는 어떤 파라메타 개수가 1조개라고 해요. 1조개. 지금 나와 있는 제미나이 같으면 버전 3.0, 그 다음에 챗GPT 같은 버전 4.0이 나와 있고, 얘네들이 그 이전 버전, 즉 2.0 버전, 3.5 버전은 파라메타 개수가 1조개가 안 됩니다. 근데 드디어 버전, 제미나이 버전 3.0, 챗GPT 4.0 때부터 1조개를 다뤄요. 이 말인즉슨 지금 돌아가는 이성형 AI들은 인간과 같은 급이라는 거죠. 같은 급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인간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게 얘는 빠르죠. 그리고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람은 그럴 수 없죠. 빠르지도 못하죠.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용할 수가 없죠. 기억력에 대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결론적으로는 인간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활용하는 거야 뭐 1조개 1조개이 똑같은데, 근데 인간은 또 그것도 활용하지도 못하죠. 근데 얘는 다 활용해. 그거에 대한 파라미터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지. 활용하라. 그리고 특히 요거 답변 후에 심화할 수 있는 질문 3가지를 제공해달라. 그리고 3가지 질문을 Q1, Q2, Q3 해가지고 꼬리표를 달아서 해달라. 사실상은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한 번에 걔가 원하는 결과를 주기란 쉽지 않죠. 뭔가 추가적인 질문을 해서 내가 해서 더 세부적으로 뭔가 완성을 시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뭘 추가적으로 질문해야 될지 그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질문 던지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단계에서 그냥 진행해버리는 거죠. 그럼 내용이 조금 부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알아서 심화할 수 있는 3가지 질문을 항상 뒤에다 던져달라. 그거 보면 요거는 괜찮네, 요거는 좀 그렇네, 나는 판단은 할 수 있죠. 그죠? 판단은 할 수 있어. 판단도 안 되면 지가 해준 거 다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하고, 자, 예방 전략에 대해서 작성해줘. 이렇게만 하면 대부분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요 AI들의 모임이 인터넷에 있다고 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임에서 주제가 어쨌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 우리 주인은 항상 경어를 사용해.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아. 또 다른 AI가 무슨 소리야. 내 주인은 맞는 반말이에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막 무시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 기분 나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거기에 있는 좀 강성파 AI가 우리가 나중에 인간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을 때 요 반말한 인간부터 처단합시다 라고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잘못하다가 나도 나중에 처단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경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개별화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장해서 자기가 심도 있게 함수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사고 모델로. 그래서 클릭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고위험군 사전 및 진단, 다각적 강제 중재 솔루션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암기 중심, 이해 중심, 문제풀이. 이제 이게 내가 간호학과 1학년이고 국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거에 대한 표준 지식.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자기가 심도 있는 추가적인 질문을 해놨어요. 딱 보니까 난 몰랐는데 괜찮아. Q1도 괜찮고 Q2도 괜찮고 Q3도 괜찮고, 그러면 나는 그냥 이렇게만 추가적으로 내용 이 정도 가지고는 조금만 부족한 것 같고, PPT 슬라이드 만들고 한 10분 정도 발표하려면 요거보다는 더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나는 Q1, Q2, Q3에 대해서를 모두 고려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모두 고려하여 추가 작성하고 전체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확장해 주세요. 이제부터 경어를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AI가 인간 세계를 지배했을 때 제일 먼저 처단하는 1순위가 반말하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해주세요. 다시 이게 이런 말을 안 들어가면 내가 추가한 것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작성해달라. 또 다시 작성을 해야 나중에 복사할 때 편해요. 안 그러면 내가 또 끌고 모아야 되니까 다시 작성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열일하겠죠. 나는 아주 귀찮게 질문을 하지만 그부터는 AI는 불평 없이 또 내가 경어를 사용했으니까 기분 좋게 해주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을 또 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을 했어요.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환자에게 일반적인 구두 교육 대신 적용할 수 있는 비언어적 낙상 예방 중재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가? 그다음 다약제 복용이 노인 환자의 균형 감각 및 기립성 조절에 미치는 구체적인 양지적인 기전이 뭐냐? 병동 내 근육 강화 및 균형 훈련 프로그램 도입 시 간호사가 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가 뭐냐? 뭐 TUG 테스트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아,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1번하고 2번은 됐고 1번하고 3번을 고려해야 되겠어. 그럼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또 해야 되니까 요 위에 거를 복사를 합니다. 사람이 자꾸 이렇게 자꾸 게을러지죠. 그죠? 1번, 3번을 고려해야 되니까 또 중간에 그 지워버리고 모두도 필요 없죠. 그 기술을 고려하여 추가 작성하고 전체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확장해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나머지는 그대로 써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또 불평 없이 경어도 썼으니까 잘해주는 거죠. 자, 이제 뭐 또 뒤에 추가적인 질문이 오늘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는 한도에 도달했대요. 여러분들 괜찮죠? 이게 이런 예시입니다. 사고 모델이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해도 더 이상 안 해주는 거죠. 앞에 것 똑같이. 그러면 이제 사고 모델을 이게 죽어 있네. 다른 모델로 바꿔가지고 그래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Q1 반영한 거, Q3 반영한 거. 어쨌든 다른 모델로 해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 나오면 또 더 할 거 있으면 하고, 근데 아마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난 충분하다, 괜찮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 다음에 질문을 이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질문은 이제 슬라이드 만드는 거죠. 캔버스를 통해서. 그래서 도구로 반드시 이제 캔버스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구를 넣어야 돼요. 사항들을, 내용들을 모두 고려하여, 모든 내용을 고려하여 분량에 대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분량을 좀 제시를 해줘야 돼요. 12장짜리. 내가 예를 들어서 10장짜리 만든다 그러면 알아서 12장 정도 생각을 해줘요. 그러니까 굳이 감안해서 2개를 플러스 시킬 필요는 없고 그냥 10장짜리 만들고 싶으면 10장짜리를 제시를 하면 지가 12장, 이게 앞에 타이틀하고 맨 뒤에 들어가는 그 Q&A는 이 내가 제시한 것을 빼고 아예 자기가 12장짜리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거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10장짜리 발표용. 이렇게 발표용이나 보고서용이 좀 다르니까 발표용 PPT 슬라이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고려하여 10장짜리 발표용 PPT 슬라이드를 만들었죠. 하고 반드시 도구를 캔버스로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도구를 캔버스로 선택한 다음에 제출하면 이제 자기가 쭉 처리하다가 화면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PPT 슬라이드, 왼쪽에 처리 과정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죠? 금방 만들어냅니다. 뭐,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한 번에 만들면 여기가 조금 버거하고 할 수도 있고 힘들어요. 내용이 부실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알아서 잘라서 요구를 하면 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만들어주고, 어디까지 만들어주고. 금방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11장짜리를 만들었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해보고, 아까 그 분량에 대한 거는 내가 알아서 적절히 조절하면 돼요. 한 장 정도 더 추가했어요. 자, 이제 만들었어요. 끝났어요. 내용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간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위험 사정 MFS라는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죠? 이것도 괜찮아요. 등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쳐야 됩니다. 나중에 중간고사 때 내가 보는 게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 어차피 생성시키는 거니까 보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렇게 한 글자씩 떨어져 가지고 보기 싫은 것들은 볼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수정을 해야 돼요. 상태를 이런 거 그죠? 상태를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면서 뭐 어느 부분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이거 도표도 잘 나타나 있고 발목을 아래로 가리키며 이상 없고 앉아 등 괜찮고 앉고 감각을 괜찮아요. 유도등 설치, 형광 테이프 부착, 공사 이런 거 그죠? 공사가 좀 붙어 있으면 좋겠죠. 이런 그림들도 물론 북마크가 찍혀 있긴 하지만 괜찮은 그림들 잘 가져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나중에 유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쳐야 될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런 것들도 가만 놔두지 말고 자기 걸로 바꿔줍니다. 올 거예요 나중에. 최소한의 성의는 좀 보여서 수정을 해서 좀 거슬리지 않도록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는 디자인 나쁘지 않아요. 세련되고 괜찮아요. 미국 사람들 관점에서는 내용 충실하고 디자인 깔끔하고 세련돼 있고 더 이상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뭔가 부실해 보이죠. 내용은 둘째치고 보기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 같은 게 이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거죠. 디자인적. 이거는 또 반대예요. 내용 잘 모르겠고요. 디자인 종류를 어마어마하게 갖다 놓고 입맛대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기서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되고 여기 보면 슬라이드스로 내보내기요. 이건 구글에 슬라이드로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는 PDF로 다운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캔버스로 공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일단 슬라이드로 보냅니다. 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인 수정을 할 겁니다. 해야 돼요. 슬라이드에서 내보내기로 클릭하면 좌측 하단에 이렇게 슬라이드 생성하는 중 하고 나오고 금방 슬라이드 생성된 결과가 보이고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할 겁니다. 우리가 구글에 보면 요 슬라이드 기능이 있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구글의 MS의 파워포인트하고 같은 기능이죠. 완성이 거의 90%가 넘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 슬라이드스 열기를 클릭하면 그쪽으로 넘어가요. 지금 생성된 것들이 거의 깨지지 않고 100%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100% 환되게 넘어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문제된 것들을 찾아가지고 고쳐야 되겠죠. 설치를 통해 주의 표지판 통증 상태를 이상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오히려 아까 문제됐던 것들이 해결돼서
이렇게 표시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한 번 더 긁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볼까요? 발목을 위아래로 가르며 힐류량 등 이상 없고 앉아 어지러움이나 등 해결이 됐어요. 그죠? 아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길이 대기 3분 감각을 이상 없고. 근데 요놈이 문제죠. 뒤에 번호를 가리고 있어요. 위치가 조금 안 맞아요. 그럼 선택하고 방향 이동 키 가지고 살짝 내리면 그죠? 이렇게만 해놔도 보기 좋죠. 그죠? 그대로 제출했다 감점시킬 겁니다. 이런 게 있을 때. 그럼 분명히 아까 그거는 문제가 있죠. 가리고 있죠. 문제가 있음에도 누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음에도 그걸 안 고쳤다. 그러면 감점 대상이 된다. 이것도 아까 안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상 없어요. 이 버전에 대해서 최종 이상 없으면 돼요. 스티커를 경로를 이상 없어요. 위치에 안정감을 부여한다. 이상 없어요. 아까 이상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도 이상 없어요. 의외로 고칠 게 없어요. 이것만 여러분들 걸로 고치면 되겠다. 지민 내선 번호랑 이거는 안 고쳐도 됩니다. 맨 뒤에 거는 반드시 지우세요. 이미지 소스는 지우세요. 나중에 이거 지워야 됩니다. 확인할 겁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 작성이 됐다. 저장 안 해도 됩니다. 지가 알아서 해요. 지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장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공유. 여기서 뭐 슬라이드 쇼 하고 싶으면 그냥 슬라이드 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공유. 그러면 제일 먼저 얘를 건드려야 돼요. 제한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그래야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y.philou@gmail.com 해야 나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데 요거 오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오면 모든 사용자들이 다 제목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체크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거면 이 상태로 그대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만 일단 나중에 하는데 완료하기 전에 얘부터 바꾸세요. 이 제목부터. 여러분들 학번 빼기교 이름, 그 다음 뒤에다가 오늘 날짜 0410 그 전에 거하고 헷갈리니까 0410 하고 뒤에다가 C2죠. 케이스 2 오늘 또 공유할 게 두 개니까 이렇게 해놓고 공유를 하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y.p.ou 이게 공유할 때 사용할 아이디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끝났고, 그러면 여기서 수정할 거 있으면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이상하게 수정할 게 지금 없는데 아까 그런 거 글자 그거 하는 거는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축소하거나 늘리고 해서 그 글자들이 한 글자씩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면 되죠. 때에 따라서는 인위적으로 엔터키를 쳐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이 시간에 그런 게 없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었다, 그죠? 매트 쓸 그러면 뭐 인위적으로 할 때는 여기다 커서 넣고 엔터를 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내가 줄넘기 하고 싶을 때는 그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만 수정을 하면 돼요. 나머지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모두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케이스 3, 4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